오후한 시 마키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종전에 대한 낙관론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의 상승으로 전고점 근처까지 오르게 되면서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양지수상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현재 시간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시간 0.83% 내린 6,174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상승세가 조금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56% 오르면서 1,169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속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개장부터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잠시 상승 전환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다시금 낙폭이 확대되면서 6,200포인트 선을 내려놓았는데요. 현재 시간도 6,175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다만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1,160포인트 선을 잘 지켜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현재 시간은 1,170포인트 근처까지 오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1조 2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600억가량 팔재세 보입니다. 개인만이 1조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시간 850억가량 팔재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480억가량, 기관 같은 경우도 400억가량 소폭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7원 가까이 오르며 개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1,480원 선에 복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0.06% 오른 1,4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코로나19 관련 테마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라고 불리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33개국 이상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간 잠복했다가 다시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매미를 뜻하는 시카다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다 변이는 지난해 9월부터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져 지난 1월엔 일본 도쿄 소재 의료기관 검사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13일 기준 해당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3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코로나19 관련주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를 부여한 셀리드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81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수젠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6,75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와 FC-BGA 기판이 동반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증권은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과 FC-BGA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중장기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AI 서버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요가 네트워크와 위성 영역까지 확장되며 구조적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원가 부담이 고객사로 전가 가능한 업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과거 2017년에서 2018년의 가격 상승 사이클과 비교할 때 현재 삼성전기 MLCC의 수익성은 여전히 10% 초중반 수준으로 가격 상승 국면의 초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C-BGA도 하반기부터 공급 부족 심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AI 가속기 및 서버 수요 증가와 함께 기판의 대면적화와 고다층화가 진행되며 실질적인 공급 제약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도 기존 55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기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은 5.87% 오른 67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 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은 2단계로 상향되며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의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는 500억 원, 코스닥은 30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겨진 일정으로 거래소는 시가총액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동전주 규제도 새롭게 도입되며 우회 방지 장치를 손질했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한 데다 이후 직접 파키스탄의 방문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다만 아직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질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선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우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워낙 또 급반등을 한 우리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뭐 거의 전쟁은 끝났다라는 분위기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주말이나 다음 주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언젠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정화를 찾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리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많은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업종들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런 피로감이 조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다시 또 단번에 또 신고가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쉬었다가 또 다음 주에 여러 상황들을 체크해 보면서 전쟁의 상황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SK하이닉스가 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 또 반도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시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쪽에서 또 어떤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지도 함께 잘 확인하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 반도체, 조방원, 전력기기 아니면 자동차, AI 이런 쪽만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여기에 하나 이제 같이 올라타서 편입하려고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심상치 않잖아요. 오늘도 2차 전지 업종들이 좋은데 자,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의 현황을 좀 파악해보고 혹시라도 좀 불안한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들이 조정받지는 않았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평평하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니까 수급이 다시 2차 전지로 오면서 2차 전지가 또 한 번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저희에게 상처를 줬고 불신을 줬고 여러 가지 실망을 줬던 업종인데 이제는 하나씩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오늘 주가가 많이 튀어오른 이유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리튬과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리튬의 가격, 킬로그램당 리튬 가격이 작년 5월, 한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5월에는 한 7.8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그저께 정도까지의 가격을 보면 거의 2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1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이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저도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봐야 한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V 쪽, 이 전기차 쪽에 항상 고질병이었고 약간 걸림돌이었잖아요. 근데 EV 쪽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동안 EV 쪽,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그런 이 방향성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판매 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럽의 3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30% 이상, 그러니까 전년의 3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대표적인 나라에서 20-30% 정도 증가를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월에만 판매량의 90%가 늘었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여기에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전기차 판매가 다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1월, 2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167%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좀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보조금 같은 걸 지원을 해주면서 어쨌든 이 차를 구입을 할 때 세이브가 되는 비용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판매량이 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뭐 주유할 때 손이 후덜덜 하시죠. 2,000원이 넘어가는 뭐 유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살 때 그냥 만약에 신차를 산다라고 하시면 차를 바꾼다 하시면 전기차를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는 수요들이 다시 한번 경제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EV의 수요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동안 쌓였던 EV 쪽의 배터리의 재고를 이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덕을 하나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것 말고도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 안보가 지금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핵심이 되는 걸로 ESS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 때문에 ESS, LFP 배터리, 2차 전지가 부각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석유 기름 가격이 올라가니까 각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너지 믹스,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이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믹스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다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요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역시 함께 믹스가 되면서 ESS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에 전 세계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24.2기가와트시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33%나 ESS 설치량이 늘었습니다. 1분기 누적으로 따져보면 68.5기가와트시나 되면서 역시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ESS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믹스 이야기가 나오고 에너지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더 증가량이 가팔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ESS,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럽 ESS, 유럽 쪽이 전기차나 ESS나 진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ESS 설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이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EV, 전기차고요. 현재는 ESS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뭘 보고 있느냐? 로봇이죠. 로봇 배터리를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로봇은. 그런 것 때문에 전고체나 아니면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것들을 좀 취급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유난히 올라가잖아요.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뭐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세팅이 잘 되어지고 있는 ESS의 상황이죠. 자, 물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유럽 쪽에서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헝가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2차 전지에서 헝가리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헝가리에서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헝가리를 이 전진 기지로 해서 유럽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다른 또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서 헝가리의 거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헝가리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전에 이 피데스당이라고는 하는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수반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해서 이번에 막 정치 개입 이야기가 나왔던 그쪽인데 그 전에 정권은 국가 배터리 산업 전략 2030을 추진을 하면서 많은 해외 배터리 업체들을 유치하고 헝가리가 이 배터리에 가장 진심이고 세금 혜택,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헝가리를 배터리의 거점으로 만든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당이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쪽은 야당 시절부터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 헝가리의 이런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주력 산업에 모든 투입을 하는 그런 전력을 투입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약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들이 노이즈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헝가리는 독일이나 유럽 차들, 전기차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곳을 추이는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별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진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헝가리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 SDI가 2017년부터 이미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서 유럽 쪽에 배터리를 보내는 전진기지로서 또 2023년에는 2공장까지 지어서 많이 헝가리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SK온도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015년 작년 11월부터 양극재 공장을 이제 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이제 2분기에 조만간 여기에서 상업 가동을 하고 생산을 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헝가리 쪽에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많이 받고 헝가리 쪽에 진출한 것인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2차 전지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2차 전지는 좋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의 퇴진 소식에 주가는 시간 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다. 실적은 강했다. 1분기 매출은 12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23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였다. 문제는 리더십이었다. 29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가 임기 만료인 6월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에 반응했다. 넷플릭스는 창업자 시대 종료라는 전환점에 진입했다. 성장 전략도 바뀌었다. 광고 매출을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라이브 콘텐츠와 기술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성장 모델이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주셨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박근호 위원님이 선택하신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화장품주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까지 해서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뭐 수급적인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이 또 화장품주들을 꽤 많이 담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화장품주들 어떤 모멘텀들 또 계속 좀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반도체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반대로 이제 오히려 피해를 본 업종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도치 않게 이제 피해가 오는 거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수치를 이제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바로 이제 실적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를 하고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 중에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는 어떤 그 숫자로 그 기업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떤 반도체 쪽에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엔터주나 일단 화장품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엔터주 화장품주들 모두 웬만한 기업들은 올해 역사상 사상 최고치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가 상승이 좀 미미하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을 오늘 한번 좀 섹터로 골라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다들 언론 보도로 인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라는 부분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의외로 화장품주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용기 부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용기에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나 뭐 폴리에틸렌 같은 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뭐 화장품 기업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서 이제 공급을 하는 ODM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뭐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뭐 리스크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뭐 주력주로 갖고 가기보다는 반도체 외에 어떤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한 축은 담당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약간씩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은 매우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화장품주 투자하느니 차라리 반도체나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골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만큼 주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어쨌든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PR은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네네. 오늘은 좀 빼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ODM 기업 중에 이제 3대장 중에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코스메카 코리아.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앞선 1등, 2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뭐 똑같은 ODM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약간 특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케어, 색조, 그다음에 썬케어 이 모든 포트폴리오 좀 골고루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은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썬케어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단 이 썬케어 쪽이 좀 특이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이제 날씨 좀 더워지고 있고 이런 선케어 쪽도 이제 신경을 한번 써볼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법인 인걸 우드랩인데요. 네. 인걸 우드랩이 이제 미국 쪽에서 선케어 쪽에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으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미국에서는 이 썬블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케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뭐 화장품 기업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선크림을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선케어 시장에 아무나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준비를 시작해서 만들기까지 보통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법인 잉글 우드랩 쪽이 이 선케어 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떤 점유율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이 미국 국민들한테 제발 선크림 좀 바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피부암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를 엮어서 이제 한번 좀 기대를 해 볼 만한 종목으로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약간 낯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현대바이오와는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이제 SK바이오랜드였다가 현대바이오로 이제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한테 화장품의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죠. 일단 이 현대가 SK에서 인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2020년 정도 됐죠. 주가가 2만 원이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4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실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바이오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조금 곱지만은 않거든요.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지배 구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매각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은 뭐 실적 대비해서 바닥은 거의 잡은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랜드가 이제 화장품 사업 외에도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치과 의료기, 이제 치과 소재인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를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위를 덮는 이제 물질이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오스텐 임플란트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리포트에 따르면 이 이제 화장품 원료를 빼고 이 치과 재료 부분만 쳐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었는데 그만큼 저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콜마, 이제 코스맥스 외에도 이제 브랜드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로레알이나 샤넬 등에도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바이오랜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현대바이오랜드와 그리고 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잘 아는 종목이시죠.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네, 실리콘2를 좀 골라봤는데요. 실리콘2. 전 실리콘2가 뭐 종전이 확정이 되면 사실 의외의 종전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좀 차분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네,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는 언론 보도는 상당히 많았죠. 화장품주들은 특히 다른 업종보다 전년도, 뭐 분기 대비 이런 것보다도 추정치 대비가 가장 중요하죠.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2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브랜드도 아니고 제조도 아니죠. 이제 판매를 하는, 우리가 보통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런칭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이 실리콘2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스타입니다. 실리콘2의 인스타가 한 10개 정도가 되죠. 근데 가장 많은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리콘2 인스타 중에서 중동만 담당하는 인스타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가장 높은 팔로워를 기록하는 인스타가 이제 중동 쪽 담당하는 인스타인데, 그만큼 실리콘2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화장품들이 중동에서 높은 어떤 인기와 판매량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텐데, 이번에 실리콘2가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수출의 60%가 이제 줄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판매가 안 돼서 이 수출이 줄었나? 이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가 이제 조금 막히다 보니까 60%가 감소를 했는데, 그거를 3개월치의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에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 이 실리콘2가 포트폴리오 비중 1등이었었죠. 지금 좀 약간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타임 쪽에서 실리콘2 비중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ETF 내에서 비중 1위로 삼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 가격은 이제 뭐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은 37,500원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툴을 오히려 뭐 실적도 안정적이고 전쟁이 끝났을 때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화장품주 중에 실리콘 툴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굳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콕 집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의원님? 삼성 디스플레이 상장돼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 이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굉장한 호재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8.6세대 OLED 라인 이제 생산을 6월달서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이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 수요를 잡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수율이 한 9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늦어도 6월달서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라인을 깔려고 이제 4조 원 이상의 돈을 들이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이 부분이 관련 섹터에서 일단은 수혜가 될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죠. 8.6세대 디스플레이 OLED를 생산을 했을 때 그게 어디로 납품이 됐냐면 대부분 애플이죠. 일단은 애플 쪽 이제 맥북 프로 쪽 14인치, 16인치 이거를 연 200만 대, 미니멈 2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라인을 반만 가동했을 때 200만 대를 생산을 하고 풀 가동하면 500만 대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2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500만 대까지 늘린다는 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8이 올해 나오는 아이폰 18이 아이폰 17과 가장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면 일반 모델이 안 나옵니다. 일반 모델이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프로, 그다음에 프로 맥스 두 가지 모델만 나오게 되는데 애플에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경쟁했던 게 중국의 BOE거든요. 근데 중국 BOE가 이제 LTPO 디스플레이에서 작년에 아이폰 17에서 좀 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버전에서는 빠졌고 중국 내에서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LTPO 디스플레이가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 여기서 BOE가 이제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내에서 점유율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이제 올해 새로 출시될 아이폰 18에 공급할 OLED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협업을 하는 업체들을 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관련주 두 종목은 좀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장주의 어떤 그 모습은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주가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이제 BH가 사실 주가율이 가장 BH, 높고 대장주죠. 이제 애플 올해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을 만들던 무엇을 만들던 판매량만 높아지면 BH는 이제 FPC에 관련돼서 실적이 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역사적인 고점이 한 34,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BH가 오늘 조금 조정받아 29,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실적은 실질적으로 더 예전에 최고치 34,000원대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분석이 팽배하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성장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일단은 100% 점유율, 그다음에 그 외에서는 80% 수준의 점유율로 거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틱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거의 독점으로 레이저 장비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업인데요. 어떤 레이저 장비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8.6세대 디스플레이는 8세대, 7세대 이거는 이제 기술의 진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원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6세대 디스플레이의 원장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제 잘 잘라야 되겠죠. 수율에 맞춰서 그걸 자르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디스플레이 눕혀서 만들게 되는데 휘어지지 않게 어떤 밑에서 받치는 부분인데 그걸 띄어내는 리프트 오프 장비를 이제 필 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역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탑픽으로는 뭐 고를까요? 일단 BH도 좋은데요.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좀 덕산 꼽아봤습니다. 네오룩스요? 네, 덕산 네오룩스 역시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최고치를 갱신하고도 남아야 되는 종목인데 아직은 역사적인 고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죠.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OLED 이제 유기 형광 물질, 발광 물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8.6세대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8.6세대는 기술이 아니라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기가 커질수록 이 이제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텐덤 OLED가 시장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LG보다는 텐덤 디스플레이가 좀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텐덤 OLED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텐덤 이제 두 개를 겹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유기 형광 물질이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유념을 해서 덕산 네오룩스를 최고 이제 원픽으로 좀 꼽아봤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가격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실적을 예상하는데 주가는 최고가 아니죠.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가 전후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5,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또 애플의 OLED 쪽을 점유율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 그 수치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태평양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 범위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투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군과 이란군의 역량 차이를 강조하며 이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미군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 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다.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공격이 가능하며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위협하는 행위는 통제가 아닌 해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태평양 작전구역에서도 이란 국적이나 이란 지원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차단 작전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물리적 충돌 없이 미군의 경고를 받은 선박 13척이 모두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내부의 휴전 유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차기 최고 지도자로 거론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오늘 역시 좀 쉬고 있어요. 코스피는 0.4% 그래도 6,200선을 회복했네요. 코스닥은 1,170포인트까지 오히려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고 있어서 온도차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변동이나 큰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분들만 오늘 또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넘게 대신에 선물에서는 소량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을 지금 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시젠입니다. 시젠이 오늘 지금 또 갑자기 네.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무슨 그 정도로 위협적인 건가요? 뭐 시카다 매미라고 이름이 네. 지어져 있더라고요. 유행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24년 11월에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감염 증상의 인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약 22개국에서 발병이 됐대요. 그리고 4월에 다시 33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1월에 3.3% 비율이었는데 지금 3월에 23.1%로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 역시 진단키트 그러게요.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볼 수가 종목들. 있어서 네. 시젠뿐만 아니라 뭐 랩지노믹스,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예방 관련된 차원의 종목들도 있죠. 마스크 관련된 네, 종목. 그렇죠. 이 KM이라든지 KM제약은 손세정제고요. 마스크는 모나리자, 웰크론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는 애경산업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줄기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실적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뭐 증권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은 다 실적이 기반으로 섹터가 형성이 돼서 그렇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섹터가 뭐 광전자 그리고 양자, 보안. 그리고 네. 보안 그리고 시젠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된 발병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때 그랬죠. 치사율이 높아지면 감염률이 떨어지고 감염률이 올라가면 치사율이 또 낮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좀 감염률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낮아질 없을 것 거다.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치사율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주의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시젠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젠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 중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사를 선택한 이유는 네. 가장 이제 상징적인 요소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에서 잘 나오고 어느 사업에서 잘 나오고 그러게요. 있느냐? 일단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큐레카라고 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하반기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고라라고 해서 감염병 분석 플랫폼을 또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디메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완전 자동화 분자 진단 서비스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에서 비롯돼서 다양한 뭐 검사 장비 쪽에 대한 팔로를 키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을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네요. 네. 갑자기 코로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에도 뭐 출연하고 지금 조금 약간 창궐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치사율이 높다거나 뭐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또 시장의 분위기상 단기 테마로 떴다가 또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작은 테마주들은 돈이 확 빠져나갈 때 또 빠져나가고 그렇죠. 몰릴 때 또 확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무나 뭐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한 것처럼 이쪽으로 바톤 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이 코로나가 유행을 조짐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확산 추이는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테마로 조금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젠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뭐 두산 테스나 반도체가 뭐 삼전 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있는데 두산 테스나가 오늘 또 유난히 좀 좋네요. 네. 테라팝에 대한 수혜가 네.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파운드리 시장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을 가능성이 그쵸. 높으냐? 역시나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SFA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동사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테슬라향 관련된 23조 파운드리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양산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에 대한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회복세가 다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량 관련된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HBM3 로직 다이나 그리고 HBM4 관련된 부분의 로직 다이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 어떻게 보면 이 품목 자체가 다양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테스트는 그런 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지금 이제 작년 실적으로 보면 네. 실적은 순이익 정도만 턴어라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1분기에 실적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3분기 연속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는 완전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고점 11만 7천 원이 고점인데 이 고점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고점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고점을 갱신을 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조정 나오고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까지 겸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까지 함께 반도체 중에 하나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어쨌든 최근에 약간씩 이제 꿈틀꿈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거를 말해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OEM, ODM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북미나 유럽향 관련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도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적주들 화장품에서도 이제 OEM 관련된 대표적인 코스맥스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보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맥스까지 함께 실적이 어쨌든 뭐 저희가 앞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실적이 받침되면 언젠가는 그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주가로. 그런 것 차원에서 함께 확인을 해봅니다. 코스맥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월요일에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